지금 이 순간에도 파주 시민들은 같은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는 거죠.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정작 교통만큼은 늘 한 박자 늦었던 도시 파주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파주도 분명 수도권인데 철도만 보면 늘 소외돼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서울로 가는 길은 막히고 고향으로 이동하는 수요는 많은데 선택지는 늘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주에서 철도 얘기는 그냥 정책을 논하는 게 아니라 살면서 계속 부딪히는 현실 이야기였죠. 특히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과 KTX 파주 연장은 단순한 교통사업이 아니라 운정, 금촌, 문산을 모두 아우르는 지역의 오랜 수건 같은 사업이었죠. 오늘은 이 두 사업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3호선 이야기부터 해보죠. 3호선 파주 연장은 고양 대화역에서 파주 금능역까지 총 10.7km 구간입니다. 덕이, 운정, 금촌을 잇는 노선으로 이기 신도시 교통대책의 핵심 대안으로 오래전부터 언급돼 왔습니다. 이 노선은 말로만 검토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그리고 2021년 4차 계획까지 무려 두 차례나 국가계획에 반영되고 확정 고시까지 됐던 사업이죠. 그런데 여기서 멈춰섭니다. 이유는 늘 같았습니다. 경제성, 정확히 말하면 BC값이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민자 적격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반복됐던 겁니다. 파주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인구 밀도는 낮고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겹쳐 전체 면적의 약 90%가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중규제죠. 도시가 커질 수 없는 구조에서 철도 수요만 놓고 평가하면 경제성이 낮게 나오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파주에서는 계속해서 접경지역을 일반 도시와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사례도 있습니다. 송파 하남 3호선, 강동 하남 양주선은 B씨가 이를 넘지 못했지만 공공기관 평가 방식과 AHP 종합평가를 통해 사업이 통과됐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3호선 파주 연장 역시 다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이건 수익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성과 균형 발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올해 파주시의 움직임은 이전과 확실히 달랐습니다. 파주시는 10만 1198명의 파주시민의 서명부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7개월 동안 이어진 서명운동이었죠. 더위와 추위를 견디며 모은 숫자였고 단순한 찬성 의견이 아니라 그동안 불편을 참고 살아온 삶의 흔적 같은 거였습니다. 정치권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장관 면담에 동행했고 전문가 토론회와 시민 참여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그중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철도 토크 콘서트였습니다. 국내 최초로 철도만을 주제로 열린 공개 토론회였죠. 이 자리에서 1,700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파주 시민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지역은 서울이었고 그 다음이 파주, 그리고 세 번째가 고양이였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국토부에서는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GTX가 있는데 굳이 3호선이 필요하냐는 논리였죠. 하지만 고향으로 이동하는 수요가 이렇게 높다는 건 3호선이 GTX의 대체가 아니라 보완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광역급행은 장거리 교통망이고 일상이동은 도시철도가 담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설문에서 가장 필요한 교통수단을 묻자 57.9%가 철도라고 답했습니다. 버스나 택시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였죠. 이 결과를 두고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감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파주의 위치를 다시 짚었는데요. 파주는 대북교류의 관문이고 대륙으로 가는 출발점이라고요. 도로와 철도는 파주까지 와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이었죠. 이 지점에서 KTX 파주 연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KTX 파주 연장은 고양 행신에서 파주 문산까지 이어지는 구상입니다. 남북 교류와 한반도 물류 흐름을 대비한 전략 철도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사전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 노선과 방식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고속철도 접근성을 파주 북부까지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죠. 지금 파주주가 요구하는 건 단일 노선이 아닙니다. 3호선 연장, KTX 연장, GTX-H, 통일노선. 이 네 가지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국가계획에 반영해달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접경지역으로서 70여 년간 감내해온 희생에 대한 보상, 그리고 평화시대를 대비한 선제적 투자라는 논리인 거죠. 관건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입니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의 큰 그림이 올해 안에 확정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포함되느냐 아니냐가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와 사업 속도를 좌우할 것이니 말이죠. 물론 변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경제성 평가 기준이 여전히 가장 큰 걸림돌이고 민자 사업 방식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민, 행정, 정치권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숫자들도 같이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도를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3호선이 파주 안에서 생활동맥을 만들고 KTX가 북쪽 관문을 여는 구조입니다. 이 선들이 이어지면 파주는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됩니다. 이상으로 수도권 3호선 파주 연장과 KTX 파주 연장의 현재 위치, 그리고 남아있는 변수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파주 지역 개발 호재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지식 여정을 함께 하시죠.